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폭스바겐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골프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시승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골프 풀체인지는 이번이 무려 8세대 모델입니다. 사실 한 모델이 8세대까지 이어져 온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만큼 많은 소비자분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생산량과 판매량 모두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한 모델이 8세대까지 그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폭스바겐의 매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해치백이 가지고 있는 실용성, 두 번째 폭스바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가격, 세 번째는 독일산 해치백 폭스바겐 골프가 가지고 있는 운전의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폭스바겐 골프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익스테리어도 완전히 바뀌었고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익스테리어에서는 헤드라이트, 테일라이트가 바뀐 건 물론이고요. 인테리어 또한 디지털화를 겪으면서 완전히 인텔리전트한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도 너무나도 마음에 들고 인테리어도 마음에 드는데, 그렇다면 엔진은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가짓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2.0 TDI 디젤 엔진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합니다. 야, 요즘 왜 디젤밖에 안 파는 거야? 나 가솔린 원하는데. 가솔린 엔진도 곧 나옵니다. 가솔린 GTI 고성능 모델도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디젤 전륜구동 모델이 먼저 나왔습니다. 골프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모델은 없고 전륜구동 모델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만 판매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 많은 분들께서도 아쉬워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디젤 엔진만의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구입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타고 있는 8세대 신형 골프 같은 경우에는 EA288 EVO 2.0 TDI라는 가장 최신의 진보된 디젤 엔진입니다. 그래서 유로60까지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디젤 엔진 중에서 질소 산화물이 가장 적게 배출된다라는 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폭스바겐 2.0 TDI 디젤 엔진의 특징입니다. 이 엔진의 출력은 150마력에 토크는 35.6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마력 조금 적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고속 주행도 해보고 지금 와인딩 코스도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이 차가 해치백이면서 공차 중량 자체가 좀 가벼운 편이고 차가 작다 보니까 150마력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0 엔진과 더불어 이 차량에 적용된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에는 7단 DSG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 가지고 있는 빠른 변속, 효율적인 연비, 이런 부분의 장점도 가지고 있는 게 폭스바겐 골프예요. 그래서 사실 폭스바겐 골프하면 운전의 재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핸들 각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와인딩 코스를 지금 주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고속 주행도 꽤 높은 속도로 주행을 해봤는데, 역시나 독일산 해치백이 가지고 있는 탄탄한 하체는 폭스바겐 골프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체는 정말로 탄탄하고 짱짱하게 받쳐준다라는 부분을 고속 주행하면서도 느꼈고, 디젤 엔진이 이 정도인데 2.0 GTI가 나온다면 정말로 더욱더 재밌는 운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골프는 외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되게 공부 잘하는 범생이 스타일로 생겼는데, 막상 실제로 운전해보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범생이 스타일이긴 한데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은 그런 범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길에서 이렇게 잡아 돌리기에도 굉장히 재밌는 운동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전의 재미와 더불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바로 디젤 엔진의 높은 연비입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연비는 18.1을 마킹하고 있고, 고속주행 같은 경우에는 20km 이상까지도 마킹이 되는 게 폭스바겐 골프 2.0 디젤 엔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디젤 엔진의 소음과 진동은 어떤가요? 2.0 디젤 엔진 가장 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동과 소음 부분도 많이 개선이 됐나요? 가솔린 엔진이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나요? 라고도 물어보실 것 같은데, 일단은 주행 중에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차가 디젤 엔진인가? 물론 이 차가 신차 컨디션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디젤 엔진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날수록 컨디션 관리를 잘 해주지 않으면 조금 더 소음과 진동이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신형 폭스바겐 골프의 가장 큰 장점은 또 풍부한 옵션이 적용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현재 타고 있는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이에요. 폭스바겐 골프는 국내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었습니다. 프리미엄은 3,600만원, 프레스티지는 3,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형성하고 있어서 판매 가격으로 비교해 본다면 150만원 정도 차이라서 아마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구입 시에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을 적용해보면 프리미엄 트림이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프로모션 적용 시에는 금액 차이가 4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냐면,
일단은 안전사양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양 같은 경우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 사양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어요. 안전사양에서는 헤드라이트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첫 차로도 많이 고민하시고 초보 운전자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안전사양이 더욱더 많은 것이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초보 운전자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사각지대 어시스트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 또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차와 갑작스럽게 가까워졌을 때 능동적으로 제동을 해주는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그먼트에서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려운 우리가 반자율 주행이라고 부르는, 폭스바겐에서는 IQ 드라이브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반자율 주행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부분이죠. 제 와이프가 타고 있는 A 클래스에도 가장 최상위 트림으로 가도 A250 모델로 가도 반자율 주행이 없는데, 폭스바겐 골프는 전 트림에 모두 다 반자율 주행이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BMW 118D, 120i도 그렇고 BMW 미니도 그래요. 해당 모델들에는 반자율 주행 기능이 없습니다. 이 폭스바겐 골프에만 반자율 주행 기능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부분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프레스티지 트림에만 적용되어 있어요. 이렇게 팝업식으로 되어 있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라 전방에 있는 유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차량에 적용되는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옵션만으로 본다면 수입 중형차 못지않은 옵션이 폭스바겐 골프에는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랑 또 어떤 옵션 차이가 있냐면, 일단 헤드라이트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고,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IQ 라이트,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당 44개의 LED 모듈이 이렇게 픽셀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야간 운전 시에 오토 하이빔을 켜놓으면 알아서 헤드라이트를 어두운 부분은 켜주고 밝은 부분은 꺼주고, 이런 기능이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간 운전 시에 훨씬 더 편안한 시인성을 보여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라고 하면 이렇게 방향신을 켰을 때 드르륵 드르륵 이렇게 방향시등이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면과 후면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이나믹 코너링 라이트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 산길을 야간에 운전할 때 꼭 필요한 기능인데, 이렇게 핸들 각도에 따라서 라이트 각도를 이렇게 틀어주는 그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만 하더라도 꽤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유무, 파노라마 썬루프의 유무, 그리고 운전석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의 유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있는 프레스티지 트림은 운전석이 전동 시트지만, 프리미엄 트림은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수동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도 조수석은 수동이에요. 이건 A클래스도 동일합니다. 이 세그먼트의 독일 해치백들은 보통 조수석까지는 전동 시트를 잘 안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판매 가격은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 구입했을 때 프로모션 적용 금액으로 비교를 해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옵션 차이가 꽤 나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충분히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골프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프리미엄보다는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 폭스바겐 골프를 첫 차로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프리미엄 트림으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첫 차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서 불편하다거나 라이트에 대한 그런 불편함, 그런 앞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떤 차량을 타더라도 만족도가 높은 게 또 첫 차의 장점이죠. 그래서 골프를 첫 차로 구입하신다면 프리미엄 등급으로 사셔도 될 것 같고, 폭스바겐 골프에 조금 더 옵션이 많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프레스티지 트림으로 구입하시면 만족도가 더욱더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스바겐 골프가 아주 멋지게 출시가 되었는데,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으십니다. 왜 디젤만 출시했어? 라는 그런 아쉬움이 많은데, 일단 폭스바겐 골프의 경쟁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폭스바겐 골프, 두 번째 BMW 미니, 세 번째 BMW 1 시리즈, 네 번째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 다섯 번째 아우디 A3, 요 5가지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폭스바겐 골프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리고 BMW 미니 같은 경우에는 3도어, 5도어 모두 다 디젤 엔진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벤츠 A 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해치백에는 이제 디젤이 없고 세단에만 디젤이 있어요. BMW 1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118D가 단종이 되면서 이제 120i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젤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폭스바겐 골프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A 클래스 디젤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세단이고 이 차량보다 금액도 훨씬 비싸죠. 그리고 폭스바겐 골프가 더 저렴하지만 옵션은 A 클래스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시는 분들한테는 골프를 추천드리기 좀 그렇지만, 가성비 그리고 다양한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폭스바겐 골프만한 차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난 디젤 엔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골프를 추천드릴 수 없겠지만, 나는 아직 디젤 엔진도 괜찮아, 그리고 조금 저렴한 수입차, 유지비 부담 없는 수입차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옵션도 조금 많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한테 폭스바겐 골프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꽤나 높은 속도로 고속주행을 하고 있는데 고속주행 안정성이 정말로 좋습니다. 물론 풍절음이 좀 들어오긴 하지만 주행 안정성은 정말로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빠르게 한번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인데, 일단 주간 주행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일자로 들어오게 되고 엠블럼 기준으로 양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간 주행등이 들어온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헤드라이트에 약간 멋을 냈는데,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IQ 라이트,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이라서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믹 코너 라이트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라이트가 움직이는 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풀체인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골프 본연의 디자인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쉐입, 실루엣은 거의 다 동일합니다. 특히나 저기 있는 두꺼운 C필러 라인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전체적인 골프의 컬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짙은 네이비, 블루 컬러의 골프 차량인데 이 색상도 참 잘 어울립니다. 모든 골프 트림은 지금 프레스티지 트림이에요. 그걸 감안해 주시고, 휠 같은 경우에는 17인치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가 다르고, 프레스티지 휠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짙은 파란색 네이비 컬러고요. 제가 시승했던 모델은 화이트 컬러입니다. 화이트가 가장 많이 선택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깔끔하면서도 예쁜 컬러고, 그 옆에 있는 컬러는 이제 레드 컬러입니다. 강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레드 컬러는 굉장히 쨍한 레드 컬러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요즘 또 인기가 많은 시멘트색이죠. 약간 짙은 그레이인데, 뭐 포르쉐라든지 메르세데스 벤츠라든지 요즘 뭐 국산차에서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 색상도 요즘 또 핫한 컬러라서 많이 선택하실 것 같고, 여기는 짙은 그레이, 짙은 그레이에 대한 선호도도 많이 높죠. 그래서 이 정도 컬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짙은 그레이고, 이건 시멘트 그레이, 그리고 레드 컬러, 화이트. 선호도가 높은 컬러는 여기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후면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좀 이따 출발한다 그래가지고 빨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도 풀체인지지만 크게 바뀌진 않았고, 특징 같은 경우에는 여기 테일라이트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이 적용이 됩니다. 전면부도 그렇지만 후면부도 다이나믹 턴 시그널, 이렇게 드르륵 해서 헤드라이트와 테일램프가 들어오는 그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따로 머플러에 배기구는 없습니다. 듀얼 머플러처럼 되어 있지만 배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에요. 전동은 아니어서 이렇게 누르고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트렁크는 해치백답게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넓은 편이고,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 적용되어 있죠. 폭스바겐 브랜드들은 아직도 스페어 타이어를 좀 많이 적용하는 편이고,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6대4 포지션으로 폴딩이 됩니다. 따로 4대2 대 4는 아니고 6대4로 포지셔닝 되고, 스키스루까지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는 전동은 아니고 이렇게 수동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를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말이 빨라서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디지털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인텔리전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직물이고요, 여기는 알칸타라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소재가 혼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이라 운전석이 전동 시트예요. 그런데 프리미엄 트림은 운전석도 수동입니다. 매몰 시트까지도 적용되어 있고, 엑셀 페달은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부분이 인상적인데, 계기판은 10.25인치고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인치, 아테오는 9.2인치인데 골프는 10인치여서 골프가 되려 더 큰 터치 스크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아반떼랑 비슷한 느낌인데 지금 이렇게 하나의 스크린처럼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깔끔하게 잘 디자인된 부분이고, 여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 터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터리 타입이 아니라 터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새로워진 부분이죠. 그리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 왼쪽에서는 IQ 드라이브, 트래블 어시스트, 폭스바겐의 반자율 주행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는 센터 디스플레이, 열선 핸들을 포함한 센터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디자인된 폭스바겐의 엠블럼도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 터치스크린 같은 경우는 약간 콕핏 구조라서 이렇게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공조기 버튼들이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중앙 부분에서는 아날로그 버튼을 5가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이 하단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 이 안쪽에서는 C타입 케이블 2개 마련되어 있고, 하단에서는 기어 변속기가 포르쉐 911처럼 이렇게 짤막하게 마련되어 있고, 시동 거는 버튼, 그리고 파킹 기어가 이 버튼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 마련되어 있고, 스마트 키 디자인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고 마치 조약돌처럼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 좋고 되게 슬릭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키 디자인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 수납 공간 살짝 마련되어 있고요. 컵홀더는 2개인데 2개의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나기 때문에 확실히 켰구나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뒷좌석 공간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이기 때문에 헤드룸도 넓은 편이고, 레그룸도 이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꽤나 넓은 편입니다.
편입니다. 그래서 뭐 4명이 타기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게 폭스바겐 골프의 실내 공간의 특징입니다. 골프 뒷좌석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제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뒤에 허리를 완전히 펴고 앉아도 머리가 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룸은 상당히 넉넉한 편이고요. 여기 있는 숄더룸도 좌우가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도 편안한 편이에요. 막 그렇게 세워져 있진 않고 딱 기댔을 때 편안한 편이고 따로 등받이 각도까지 조절은 되진 않습니다. 뒷좌석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약 한 뼘 조금 안 되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레그룸도 넓은 편이고 헤드룸도 넓은 편이고요. 뒷좌석 창문을 내려보게 되면 창문은 다 내려가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내려가게 되고, 뒷좌석 송풍구 있고 뒤에 따로 열선은 없습니다. 이 세그먼트는 대부분 다 뒷좌석 열선까지는 없기 때문에 열선은 없고, 여기 있는 센터 터널도 꽤 높게 위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신형 폭스바겐 골프의 시승기를 전달 드렸는데요. 2.0 디젤 엔진만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건 아쉽지만 곧 이어서 2.0 GTI 가솔린 엔진도 출시될 예정이니까 가솔린 엔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폭스바겐 골프에 대한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